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됩니다. 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수 한번 박수 치시죠. 한번 치가요? 자, 그리고 방금 약간의 웃음소리가 들렸는데요. 네. 오늘 모신 첫 번째 게스트 먼저 지금 소개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작가라고 소개를 드려도 절대 과장이 아니죠. 네. 최근에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라고 하는 또 신간으로 찾아온 장강명 작가님을 저희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래도 뭐 하는 놈들인지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드리긴 드려야겠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자리에 모신 장강명 선생님도 이 뭐야? 무슨 프로그램이야? 지금 이러고 오셨을 것 같아요. 여기 뭔 줄 알고 오셨어요? JYP랑 YG가 팟캐스트 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디 걸그룹들도 네. 방청객으로 있나 이러고 오셨군요. 스튜디오도 뭐 이렇게 상수역이고 뭐 근처고 해가지고 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예. 근데 저런. 둘 다 그 YG와 그 JYP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우리 강양구 기자도 맞죠? YG. 네, YG. 네, 전 박재영이니까. 네, JYP 네, 맞습니다. 네. 네. 거짓말은 아니고요. 네. 자, 저희 오늘 시작하는 책걸상은 북토크를 하는 수식어 있잖아요. 고품격 고품격 북토크 팟캐스트.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네, 고품격 북토크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두 분 프로필을 좀 이쯤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좀 YG가. 소개해드리죠. 뭐. 예, 뭐 대단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일단 JYP는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고. 그거 약간 특이한 점. 그리고 가방끈도 길어요. 저기 의료법 윤리학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소설도 쓰셨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94년에 그 핫했던 드라마인 종합병원의 속편, 그 속편의 원작인 종합병원 2.0을 네. 쓰시기도 하셨죠. 네. 그렇죠. 예. 뭐 청년의사 주간으로 계속 활동하시면서 이제 저술 작업도 하셨는데, 그 본인이 이제 그 뭐 사석에서는 최고의 책이라고 터드는 책 중에 개념 우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정말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다른 책들은 솔직히 좀 그런데요. 개념 우려. 네, 예. 좀 열심히 쓴 책이죠. 그런 책도 쓰셨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의사다 같은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계시고, 어쨌든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책걸상 장명도 감사합니다. JYP가 한 거죠. 정말 좋은 장면 같아요. 그 썸네일도 제가 그렸다는 얘기는 왜 빼놓으십니까? 썸네일도 그렸습니다. 네. 뭐 본인 말로는 5분 만에 그렸다고 또. 자, 제 소개는 이만큼 하고요. 강양구 기자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요. 2003년부터 과학환경보건의료 출판 담당 기자로 프레시안에서 일하고 있는 15년차 베테랑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벌써 15년이 되었군요. 그러게요. 네, 네.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고 국민대학교에서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했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프레시안 북스 요거 만들어가지고 3년 네. 동안이나 편집장을 했었죠. 네, 친북이었나요? 그 섹션 이름이? 네, 친북이라고 하는 섹션도 네. 운영했었죠. 네.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컨셉도 네, 좀 네, 약간 네. 독특했고. 친할 친해 이제 그 네. 북할 때 북을 써가지고 영어 북 말하는 영어 거죠? 북이죠. 네. 예.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한번 뭐지 이러고 봤다가 그 북이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죄송합니다. 네. 아재 개그. 막 이렇게 자, 그리고 과학 기자답게 과학 관련 책들도 몇 권 쓰셨죠. 대표작이 활발하게 뭡니까? 저술 작업을 하셨죠. 하나만 꼽는다면 개념으로 같은 거. 개념으로 같은. 교과서에 나온 책. 뭐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그 일부가 실렸던. 그래요? 네, 세 바퀴로 와. 가는 과학 자전거라고. 세 바퀴로 하는. 가는 과학 자전거. 네. 자, 좀 그리고 공부 좀 한다는 좀 중고생들은 다 한 번씩 읽었다는 책.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시사통에서 독서통도 진행했었고, 예. 그리고 저하고 같이 나는 의사다 크루로도 지금 활동하고 네. 계시죠. 아주 그냥 다재다능하십니다. 과학 뭐 이렇게 또 독서 뭐 이런 쪽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과 커플이 진행한다는 거. 이과 커플이 아, 진행한다는 거. 다른 대부분의 북토크 프로그램은 주로 다 문과들이 하죠.
지금 또 뭐 이렇게 과학이 이 시대의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첫 번째 게스트도 이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저도 공대 나왔습니다. 공대 나왔으니까. 음. 예. 다 공대, 이과대, 이과대, 의대 의대. 이 세 명이 이렇게. 세 사람이 다 그래서 그럼 그렇다고 저희가 과학이나 무슨 의학책을 주로 다루느냐? 그렇지는 않죠. 네. 저희가 이제 이과 중에서 가장 문과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아. 소설부터 뭐 자연과학 책까지 아, 다 다루는. 그럼 네. 책걸상은 그냥 이제 뭐 소설만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 인문서도 다루고 과학 교양서도 다루고 그렇죠. 네. 번역책도 다루나요? 번역책도 번역서도? 다룹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책은 이제 저자를 모실 수 있으면 모시기도 하고, 또는 뭐 편집자나 번역가, 네, 편집자나 번역가나 뭐 관련 전문가나 네. 혹은 독자를 모시고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볼 아, 생각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름이 좋으니까 흥할 거예요. 네. 네, 아유, 첫 번째 게스트가 워낙에 훌륭해서 흥할 것 같습니다. 그 초장 컨셉을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꼬이는 것 같은 저희가 아, 괜찮습니다. 고품격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자기가 PR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구호라도 외치고 시작해야 네, 네. 되나요? 야,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서로 민망해질 거 아니니까 저희 소개는 그만하고요. 자, 오늘 게스트로 모신 장강명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죠. 요 인별 책에 써놨으니까 읽을게요. 1975년에서 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네. 이거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가요?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거를? 아니면 75년생이라는 나이가 이게 이렇게 젊은데 내가 잘 쓴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나이가 꽤 먹었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그 작가 소개를 네. 일일이 이제 잘 안 쓰거든요. 좀 무심해가지고 그냥 이제 편집자 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대로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게 7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가 들어갔을 때 저도 궁금해서 이 책은 아니고 다른 책이었죠. 네. 그 편집자 분한테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 나이를 왜 쓰냐고, 그 생년을 왜 쓰냐고 하니까 당시 그 책의 컨셉이 좀 어린 사람이 쓴 게 아니었으면 약간 좀 원숙해 보이는 컨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작가 소개를 그렇게 달았다고 설명을 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거 듣다 보니까 75년생이 원숙해 보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 몇 년 전에 그렇게 되네요. 그래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럼 JYP는 뭡니까? JYP는 뭐죠? 더 일찍 태어난 사람은 참 뭐 그 나이가 설명이 안 돼 있으면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드는 뭐 그런 그럴까 봐. 책이었나 근데 아, 저도 책날개에 1977년에 목포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쓰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저자를 소개하는 약간의 그 전형화된 포맷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안 씁니다. 예, 몇 년에 어디서 태어났다. 예. 뭐 요즘 이제 좀 이렇게 개성 있는 소설가나 저자분들 중에는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예, 네. 작가 소개를 아예 안 쓰거나 뭐 한 그게 줄로 이제 쓰거나 그 외국의 그런 책을 분들 계시죠. 보면은 꼭 마지막에다가 어디에 고조하고 있다를 쓰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거랑 약간 비슷한 포맷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근데 어디에 고조하고 있다는 거의 쓰지 않잖아요.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조술 활동 중이다. 중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예. 왠지 저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러면 재수 없어 보이니까 아 저는 신도림 주민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나와서 건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동아일보에 네. 입사해서 11년 동안 기자로 일했습니다. 네. YG와 좀 겹치는 겹치죠. 저널리스트, 예, 저널리스트. 활동 기간이 예, 예. 겹칩니다. 건설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신문 기자 시험을 대학교 졸업반 때 많이 치다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제 뭐 시험 다 떨어졌으니까 그냥 이제 그때 취업할 수 있는 회사로 갔는데 그 회사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좀 기자 시험을 쳐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네 사표를 내고 네, 준비를 11년 했습니다. 동안 기자로 일했는데 2011년에 장편 소설 표백 요것이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아, 하셨군요. 여기서 진짜 상복이 엄청 많은 작가분이시죠. 운이 되게 좋았습니다. 거의 쓰는 소설의 대부분이 다 상을 받지 이제 않았나요? 읽으려고요. 2014년 장편 소설 열광 금지 에바로드로 수립 문학상, 2015년 장편 소설 댓글 부대로 제주 4.3 평화문학상,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았다. 그 외 장편 소설 호모 도미난스, 한국이 싫어서, 소설집 리미에르 피플 등을 썼다. 2016년 댓글 부대로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도서인 우리의 소원은 전쟁. 이 네. 책이 2016년에 네. 나왔습니다. 2011년에 데뷔했는데 지금 이 정도 썼으면은
뭐 아주 다작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쓰고 계시군요. 네, 많이 썼습니다. 다작 작가라고도 하시죠. 문단에서는. 예, 저 정도면 그렇죠. 다작으로 분류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2부에서 장강명 작가의 인생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1부에서는 우리에서 오는 전쟁 요 책 얘기를 이제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책. 아주 기가 막히죠. 제가 쓰는 책들이 제목이 다 좀 셉니다. 네. 제목은 직접 정하시죠. 예, 원래 처음에는 이제 제목이 뭐 헌법 14조였나 그런 제목으로 이제 쓰다가요 중간에 바꿨습니다. 출판사에서 헌법 14조라는 제목이 좀 약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그 원고를 완결을 짓긴 전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의 소원은 전쟁으로 제목을 바꾸고 네 제목 바꾸니까 더 잘 써지더라고요. 보통 제목을 정해놓고 쓰세요? 아니면 그냥 쭉 쓴 다음에 나중에 제목을 붙입니까? 이게 제 습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원고를 쓸 때 제목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코드네임식으로라도 뭔가 네. 있긴 있어야 되고 다 쓰고 나서 바꾼 적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쓸 때는 뭔가 좀 정해놓고 씁니다. 저도 기사 쓸 때 제목부터 먼저 생각해놓고 기사를 쓰거든요. 이게 약간 좀 기자 버릇인 것 네, 같죠. 네. 야마가 야마, 있어야 그렇죠. 뭘 거기에 예, 맞춰가지고 네, 이제 네, 글을 네. 쓰니까. 그 자꾸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런데 그 네네. 기자 할 때는 주로 어느 쪽을 취재하셨습니까? 제가 11년 한 중에 사회부 3년, 정치부 3년, 그리고 산업부 한 4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저기 그리고 많이 하셨죠. 그렇게 네. 세 개 부서를 네, 네, 이제 네. 한 문화부는 셈입니다. 안 하셨고요. 문화부는 못했고요. 네. 과학 담당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문화부 기자를 하셨으면 그냥 기자로 남으셨을지도 몰라요. 왜요? 왜? 책을 충분히 많이 읽어서? 아니 책도 충분히 많이 읽고 또 막 교류하면서 또 그런 또 뭐 그런 욕구 같은 게 좀 충족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냥 그 문학 전문 혹은 문학 담당 기자로 남으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문화부 기자가 아닌 게 작가 장강명이 있게 한 또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있었던 부서가 이제 기사를 재밌게 쓰는 부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스트레이트 부서라고 하는 뭐 이제 팩트 찾아내고 뭐 기사 문체를 따지고 뭐 그런 그렇죠. 부서는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좀 제 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집에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라는 이 소설 꽤 두꺼운데요. 이거 이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맛배기로 소개를 조금 그래도 해보죠. 네, 이게 소설은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이게 그 통일은 대박이라는 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그 한 표 중에 하나였는데. 야, 정말 옛날 얘기처럼 들리네. 네, 그때 근데 이제 이 책은 통일은 쪽박. 그렇습니다. 네, 통일은 쪽박이다. 네. 자, 이 책의 이 시간 배경은 확실하지 않고요. 네. 네. 공간 내지는 어떤 상황 세팅은 통일이 된 이후, 통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니, 가까운 미래의 우리가 어느 이제 시점에 과도 정부 가는 네, 네. 중간 단계 정도.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 북한의 김씨 일가가 몰락한 붕괴한 소위 붕괴한. 말하는 요즘 뭐 붕괴론자들이 네, 원하는 김씨 미래죠. 왕조가 붕괴했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통일되지는 않았고 네. 휴전선은 그대로 있고요. 유지되고 있는 그런 특이한 상황에 네. 북한을 무대로 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통일 전문가나 대북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죠. 뭐 이상적인 상황이라고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대규모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지도 밀려오지도 않고 않았고. 그리고 또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데가 네. 이제 북한에 중국군이 들어가지도 진주를 않았고. 해가지고 뭐 북한을 사실상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도 아니고 네. 뭐 무력 충돌이 남북 간에 일어나지도 또 않았고 뭐 북한에서 또 엄청 대형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니고 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제 잘 주저앉았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제 대북 전문가들이 보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중에 한 하나. 상태. 예, 네. 예. 근데 그런 상태를 배경으로 소설을 쓸 생각을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일단 치하 드릴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무도 안 썼잖아. 아니 그런 근데 생각. 아니죠. 소설을 읽기 전에 네. 저는 한 편의 소설을 떠올리긴 했죠. 그 이용준 작가가 쓴 네, 네. 국가의 사생활 음. 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안 그 책이 봐가지고. 사실 아주 비슷한 설정은 아니죠. 그 책은 통일이 된 다음에
책은 이제 흡수 통일이 예, 되고 흡수 통일이 나서 되고 서울이 나서 배경입니다. 이제 서울에 근데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유하는 지점들이 있죠. 네. 예, 그걸 그래서 장강민 작가가 맨 뒤에 이제 그것도 또 밝혀놓으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사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전쟁의 설정이 예. 뭐 국가의 사생활의 설정을 피하는 네.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의 사생활보다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 더 재밌습니다. 이런 거 방송 나가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이용준 작가님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그 스토리 라인, 플롯 이렇게 네. 조금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북한이 붕괴를 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했고요. 약간 중남미 같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정부가 어떤 치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야수 같은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폭력 조직들이 발흥하고 네. 굉장히 약자는 이제 시달리게 되고 이제 마약이 아주 넘실거리는 네. 북한이 지금도 세계적인 마약 생산국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뭐 영웅 같은 주인공이 악당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예. 네. 영웅 같은 주인공. 저희 다 네. 빵 터졌습니다. 저는 장미철 네. 빵 터졌습니다. 처음에 이름 보자마자 아셨나요? 저는 알았습니다. 역시. 네. JYP 알았습니까? 저는 저는 YG가 그 얘기를 미리 해주는 바람에 그냥 읽기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김샜죠. 근데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잭 리처를 알긴 하지만 장 리처를 보고 바로 떠올리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고 이제 YG 기자님도 그렇고 다 잭 리처 시리즈의 팬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정은 국가의 사생활을 피해서 쓰고 주인공은 잭 리처에서 좀 가져다 쓰고 이거 뭐 미천 다 드러나네요.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장리철이 잭리철을 음찬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한 게 장리철에 대한 외향 묘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딱 그 잭리철랑 딱 겹쳐지는 부분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그러니까 뭐 식탐 많고 네네. 덩치 엄청 크고 덩치 아마 잭 리처가 더 크겠죠. 잭리철가 더 크겠죠 당연히. 네. 근데 한 가지 이 소설 속 장리철은 머리가 좋지 않다는 머리가 안 거. 좋다는 거. 예, 저 그것도 마음에 듭니다. 예. 왜냐면 너무 머리가 좋아요 다들. 전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잭 리처는 너무 슈퍼맨 같아가지고 네, 뭐 네. 단점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뭐 만나는 여자마다 다 뭔가 이렇게 로맨스가 꼽히고 막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가져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잭 리처는 그 리 차일드라고 하는 미국의 네. 소설가가 쓴 이 장르 소설 잭 리처를 주인공으로 한 여러 편의 장르 소설 이제 시리즈의 주인공이죠. 네. 네. 그 장르 소설이라고 그냥 단정 짓기에는 나름 문학성도 있지 않습니까? 리 차일드는? 그건 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진짜 이런 거 어떻게 썼지 싶은 문장도 그러게요. 쓰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도 존경하는 넓은 작가입니다. 의미의 장르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진짜 전형적인 장르 소설은 잘 안 읽거든요. 장르 소설 중에 제일 정통 소설에 가까운 것들 그거를 주로 좀 보는데. 저랑 약간 생각이 다른데 저는 리차일드 소설 같은 경우는 좀 전형적인 장르 소설에 가깝다. 그래요? 약간 좀 이게 힐링 타임용 킬링 타임용의 힐링 타임. 제가 YG와 JYP 딱 중간에 있나 봅니다. 그 장르 소설이라는 구분법이 약간 좀 이제 맞아요. 예, 어떤 목적이 있는 네, 구분법이다 맞아요. 보니까 정말 전형적인 장르 소설인데 이 사람 이렇게 작품성도 뛰어나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학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줄거리를 아까 장리철이 뭐 나쁜 놈들과 싸우는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네. 맞아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잭 리처 시리즈도 1권부터 20권까지 다 잭 리처가 나쁜 놈들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마약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몇몇 나쁜 그룹들끼리 막 나쁜 짓 하려고 하는데 장리철이 등장해서 물론 이제 또 좋은 편 우리 편들이 좀 있죠. 뭐 여러 조력자들과 함께. 평화 유지군도 있고 이제 좀 아주머니들도 있고 뭐 예쁜 여성도 있고.
근데 그들과 힘을 모아서 아슬아슬하게 예쁜 여성이라기보다는 매력 있는 여성. 매력 있는 여성. 네, 네. 그리고 장리철과 아무 로맨스도 아무 없습니다. 로맨스가 없는. 그거 스포일러 아닙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읽는 분 있을 텐데. 아니 뭐 다른 로맨스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아 네, 이거 네. 뭐 방송하다 결국은 이제 스포일러까지 갈 것 같은.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책 쓰는 사람들이라서 스포일러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 스포일러 하면 2회, 3회 게스트도 잘 섭외 안 되고. 그럼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국가의 사생활보다 이 책이 훨씬 더 재밌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국가에서 생활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는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1박 2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어우, 이거 고맙습니다. 지금 한 몇 페이지?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잘 넘어갑니다. 쓰면서 뭐 이렇게 뭐 북한 이야기 또 뭐 통일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뭐 제일 큰 목적은 진짜 재밌게 독자들이 1박 2일 만에 이렇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흔히 하는 말로 이 페이지 터너, 네, 페이지 터너. 맞습니다. 페이지 네. 터너라고 불러서 전혀 손색이 없는. 아우 저한테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 원래 꿈이 이런 페이지 터너를 쓰는 게 꿈입니까? 꿈이 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 오. 썼던 책들은 페이지 터너라고 할 만한 책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야. 이것도 재밌었어. 옛날 것도. 그래요. 예, 옛날 것도 꽤 근데 옛날 거보다 훨씬 페이지 터너이긴 네,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게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제 쓴 소설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 우리의 소원은 전쟁은 진짜 한번 독자들의 시간을 잡아먹어 버리겠다. 네. 뭐 이런 마음을 먹고 딱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소설가한테 뭐 페이지 터너가 되고 싶으냐, 뭐 의미, 주제, 메시지가 강한 소설을 쓰고 싶으냐 하는 게 꼭 기자한테 특종하고 싶니, 멋진 칼럼 쓰고 싶니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되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기도 하고. 둘 다 하고 싶죠. 네, 뭐. 둘 다 예. 하고 싶죠. 네네. 의사 분들한테도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뭐가 될까요? 뭐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의사한테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을 아 것 그런 거 같은데. 없습니까? 너 따뜻하면서 실력 좀 모자라는 의사가 될래? 아니면 정말 싸가지 없고 냉정하지만 치료를 기깔나게 잘하는 의사가 될래? 그런 질문 같은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게 의사들이 등장하는 소설 속의 이 영원한 대립구도 그렇죠. 테마이기는 하죠. 근데 다들 둘 다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둘 실력도 다 뛰어나고 되기는- 따뜻하기도 아 한. 실력도 뛰어나고 따뜻한 의사가 되고 예. 싶어하는 환자들이 그런 의사를 원하는데 잘 없죠. 네. 의사들은 오히려 후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좀 싸가지 없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런 실력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환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덜 아플 때는 실력이 좀 없어도 따뜻한 의사를 원하고 정말 많이 아파지면 아우 뭐 싸가지 없으면 어때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우리의 소원은 전쟁에서도 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이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한 소설이기도 하지만은 중간 중간에 이제 그 등장인물의 대사라던가 대화라던가 아니면은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통일이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작가 장강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뭔가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말레이시아에서 온 평화유지군 등장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미셸이라고 미셸 하는 롱데이. 대위가 있잖아요. 그 대위와 이제 또 다른 그 한국군 네. 출신의 이제 강민준 대위. 강민준 대위 사이의 대화. 두 번째 군대가 네, 두 번째 군대가 내가 싸이도 아니고 네. 멋진 대사였습니다. 네. 공감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둘 사이의 대화 보면 이제 미셸 데이가 왜 자꾸 통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네. 한국과 북한은 예. 자기들도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가 분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눠진 다음에 굉장히 잘 살고 있지 않냐.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대화들이라든가 그런 설정들을 통해서 아 과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어야 하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설정들이 있죠. 뭐 제가 아무래도 뭐 소설가로서 이것저것 욕심이 있고 스토리텔링도 잘하고 싶고 메시지도 제가 생각하는 거 잘 전하고 싶고 뭐 어느 거 하나가 배제된 책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잘 섞여 있다고 봐주시면은 제일 감사하고요. 네. 네. 이 책은 재미도 있지만
정말 높은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 책만큼 우리나라가 통일 이후에 혹은 김씨 왕조 붕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그동안 학자나 정치인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통일 중요한 대박론? 문제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우리 그동안 막연하게 네. 무조건 좋은 것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꼭 저 문제아들 같이 살아야 돼 그냥 이대로 지금 이대로가 좋아 통일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뭐 하여튼 예. 되게 좀 피상적으로만 접근했는데 아니 제가 약간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국가의 사생활 같은 소설을 읽은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에 한반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전직 국정원 요원과 현직 군인이 포함된 술자리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국가의 사생활을 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가지고 제가 그 소설 얘기를 하면서 막 했더니 그 두 분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왜요? 관리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통일 이후에 어. 북한 상황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첫 번째 전제였고 자신감이자 전제였고 그다음 다른 하나는 그 두 분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속해 있던 그런 기관들의 정서 속에서는 약간 통일 이후에 그 북한의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기회인 거고 또 공적으로는 충분히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같은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해진 상황과 자신의 여건에 따라서 정말 저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전쟁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전직 국정원 요원한테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사서 사서 한번 읽어보라고. 네. 이거 저 책 나간 다음에 네. 혹시 뭐 통일부나 청와대는 요새 뭐 마비됐으니까 어디 뭐 정부 관계자나 무슨 진지하게 이렇게 저 정치학이나 뭐 이렇게 학자나 이런 그룹들한테서 뭐 피드백이 온 건 없습니까? 제가 이거를 쓸 때 근데 뭐 이렇게 통일학 박사님한테 감수를 받기도 하고 전직 국정원 직원분한테 약간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그때 들었었고요. 오히려 이 소설에 나온 게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제가 이제 처음에 뭐 그런 거 여쭤볼 때는 이런 게 가능한가 이제 소설을 쓸 때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대답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쓴 다음에 이제 감수를 뭐 이제 전문가 두 분한테 받았고요. 근데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 이게 출판사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북한 얘기 뭐 의미 있다, 통일 메시지 준다 이런 얘기보다 재미있다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밌다는 얘기를 100만 번을 했어요. 더 할 수가 없어요. 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재밌는데 읽으면서 계속 가끔씩 진지해지게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네. 뭐 짜릿하다, 흥미진진하다 뭐 이런. 아니 짜릿하고 흥미진진해. 짜릿하긴 한데 짜릿한 와중에 잠깐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책이라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종결할게요. 이 책의 뒤를 보면 이거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는데 약간 속편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네, 속편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말이고 제가 이제 그 찬사 종결을 하자면은 혹시 속편이 나오면 가장 먼저 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주문. 네, 선주문 나오기 전에 내 돈 주고 출판사가 보내주기 전에 이런 메인 고객, 단골 고객으로 모시고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제 원래 캐릭터가 나노의사다에서 맡고 있는 캐릭터는 하여튼 되게 까칠하고 결코 남에게 칭찬 같은 거 잘 하지 않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이게 기자 출신인데 이렇게 멋진 거를 심지어 재밌게 저랑 둘이 대화를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우리의 소원은 전쟁을 읽었고 작년에 이미 네. JYP는 이제 이 방송 그때 주문은 따로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방송 준비를 위해서 이제 따로 읽었는데 처음에 한 50페이지 정도를 읽은 시점에 저랑 대화를 나눴는데 어때요? 재밌어. 다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50페이지 읽었는데 딱 보면 알지. 재밌어. 그럼 딱 보면 알죠. 예, 우리. 전국의 200만 책걸상 청취자 여러분, 딱 보면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딱 보면 알고요. 제가 그때 그 YG한테 딱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친구 좀 쓰는데 너무 재밌는데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죠. 아무튼 뭐 이렇게 좀 페이지 터너, 스토리텔러 뭐 이런 걸로 좀 계속 소설을 좀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추리 소설도 쓰고 SF도 쓰고 아니 그러고 그래서 싶습니다. 저는 뭐 욕심을 내자면 이제 그 사실은 미국의 그 리차일드의 잭 리처 시리즈는 정말 많이 팔리는 소설이에요. 네. 미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리는 소설인데 저는 한국에는 아직 그런 캐릭터가 없거든요. 옛날엔 좀 있었던 옛날에 것 좀 같은데요. 있었죠. 장총찬. 예, 장총찬? 장총찬. 장총찬 얘기하는 순간 우린 다 아저씨인 거예요. 예. 언제적 장총찬입니까? 장총찬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게 장리철이 장총찬과 잭리철을 넘어서는 그런 좀 영웅으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귀에 딱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 들었습니다. 번역 계획이 있습니까? 외국어판? 해외 판권 하는 에이전시랑 출판사랑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번역해서 외국에 팔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뭐 이렇게 파는 거를 중국도 좀 될 것 얘기를 같고요. 네. 일본도 있고요. 될 것 같고요. 일본도 네. 될 것 같네요. 미국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가면 좋죠. 네, 그리고 영화는 뭐 당연 수순이죠. 한창 협상하고 있고요. 이제 뭐 벌써 영화도 뭐 추진 중이군요.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조건이. 누가 나올까요 주인공으로? 장리철 역할로요? 네. 그거 어려운 질문인데. 네. 하정우 씨? 하정우 씨는 너무 좀 이렇게 전형적이고요. 나는 오히려 좀 유지태 씨가 연기 변신을 통해서 일단 크니까. 일단 너무 이렇게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착하고 지적으로 생겼는데 예. 이게 장리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약간 예. 근데 약간 좀 유지태 씨가 여태까지 지적인 이미지였는데 약간 좀 무식하고 우직한 이미지로 좀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었나요? 네. 거기서 약간 좀 별로 안 지적인 이미지셨는데. 네. 어렵네요. 네. 주인공으로 딱 또 어울리는. 어렵긴 어렵네요. 하정우 씨, 뭐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냥 관객동원력 높은 뭐 이렇게 뭐 이민호, 박보검. 저는 뭐 이미지 뭐 수설이랑 아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박보검 얼굴에 흉터 그린 다음에 네. 야, 우리 저기 아재 개그에 계속 지쳐갔던 저기 PD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쫙 돌면서 한줄기 비처럼. 네. 이 책은 장르 소설입니까? 네, 장르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르 소설치고는 너무 뭔가 이렇게 메시지도 많은데 출판사에서 자꾸 장르 소설이라고 주장하라고 아니 시켰나 그래서 봐요. 우리에서 오는 전쟁 정도가 되면은 저는 더 이상 이제 그 장르 소설이냐 뭐 정통 문학이냐 본격 문학이냐 뭐 이거 구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건 뭐 양쪽 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2부에서 어떻게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르 소설 뭐 이렇게 정통 문학 그 구분을 저는 좀 안 쓰는 편입니다. 네. 차라리 뭐 대중 소설, 뭐 문단 문학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뭐 그렇게 이게 어디에 그럼 해당하냐고 물어본다면 대중 소설입니다. 대중 소설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걸상 시작하면서 첫 번째 프로그램의 첫 번째 게스트이자 첫 번째 책 네.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영광입니다. 아니, 왜냐면 일단 저희가 좀 책 읽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도 사실 이거 강제 독서 너무 많이 하면 힘든데 네. 이런 책만 계속 나온다면요, 뭐 이건 뭐 아주 즐거운 독서죠 이게. 그리고 앞으로 저 어디 뭐 강연을 가거나 뭐 TV 나가시거나 이러면 네. 책걸상이라는 프로그램 나가서 네. 길게 얘기했다고 그거 들어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홍보하겠습니다. 저기 이 책을 꼭 읽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책을 꼭 읽어야 될 사람들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좀 재밌는 거 좀 없냐? 이런 거 그렇죠. 찾고 있는 네. 거. 카카오 페이지로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거 독서를 좀 교양을 위해서 좀 해야겠는데 다 이게 책만 읽으면 펼치면 잠이 와가지고 책을 못 읽는다고 괴로워하는 분 절대 안 졸립니다. 저는 이런 분한테 권하고 싶은데 한국 소설 재미없다라고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예.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좀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분들입니다. 진짜 한국 소설 재미없다고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새해 아직 읽을 책 정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소원은 전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재미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YG와 JYP의 책걸상 1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2회에는 장강명 작가와 함께 이 인간 장강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회에서는 장강명 작가가 추천하는 소설 베스트 6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